조폴체 TV.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능 문제를 푸는 간결 독해 같이 풀어봐요. 자, 밑줄의 의미는요, 저는 일단 먼저 이 밑줄의 해석을 씁니다. 그것을 들을 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쉬운 어구라도 이렇게 한글로 써요. 자, 그럼 보죠. 자본주의와 동의어가 전혀 아닌 상태로 소비주의가 자본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대요. 장기간에 걸쳐서. 왜냐하면 그게 자본주의 형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요. 올벗은 거의란 뜻이죠. 거의. 소비 문화가 절약하는 문화가 아니고요. 같은 얘기죠. 그것이 다음 장난감을 사는데 너무 집착해 있어서 결코 욕구 충족을 미룰 수가 없대요. gratification은 보상이란 뜻이고요. 이게 욕구 충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절약하고 투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내용은 뭐예요? 자본주의, 소비주의라고 해야 되나?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둘은 사이좋은 관계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면 절약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요점은 기본적인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 나왔죠? 포인트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지속하는 자본주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본이 없으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세미콜론 이렇게 나왔죠. 이 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는 같은 내용이에요. 정확하게는 비슷한 내용인데 그냥 같다 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약할 수가 없어요. 만약 쓰고 다닌다면, 당신이 번 모든 것을 쓰고 다닌다면 절약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나오네요. 돈이 없으면 자본주의를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절약하지 않으면 자본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벗이라고 하면서 또 중요한 내용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혼란이 너무 깊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인디드 나오면요, 앞에 있는 거를 또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의 중앙은행의 정책이 이러한 습관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유를 거의 0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을 하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자율을 0%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넣어도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막 쓰는 거죠. 소비를 단념하게 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이거죠, 이거. 돈을 흥청망청 써대면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절약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습관을 강화하는 걸로 이자율을 거의 낮춘다는 것도 이 밑줄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자본주의와 소비는 같이 갈 수 없는 거다. 이 지문에서는요. 그러니까 절약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밑줄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계속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국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죠. 도리어 이것을 따라가서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소비와 자본주의가 같다. 이게 아니죠. 다르다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처음에. 이거 아니고. 그리고 3번은요. 소비주의가 복지를 위해 정말로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 이거 얘기 전혀 없었고, 이 얘기는 전혀 없었고, 그리고 4번은 잘못된 가정을 만든다. 소비가 국가를 번성하게 한다. 아니죠. 소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약이 국가를 번성하게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4번 아니고 5번은요. 소비만으로 자본주의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맞죠? 답은 5번. 자, 22번은 앞에 영상에서 풀었었고요. 그래 이제 23번으로 갑니다. 주제는 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푸는 걸 권합니다. 그런데 23번, 24번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보고 풀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우리 중 대부분이 직업 선택을 하죠. 18살 무렵에 그 18살에 경험이 제한되어 있고, 자, 지금 콤마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and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는 거는 뭐냐면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어릴 때 제한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직업 선택을 하는데 18살 제한되어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상한 게 아니래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그리고 더 쉽대요. 잘못되게 하는 게, 올바르게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올바른 길보다는 잘못된 길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슬프네요. 자, 여기 나왔네요. 지금 맨 끝에서 잘못한다란 거죠. 그럼 요거는 뭐에 대한 얘기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직업 선택에 대한 얘기죠. 언제? 어렸을 때. 18살. 이 지문에서는요. 그러면 18살에 직업 선택 잘못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게 뭐예요? 그 내용은 여기 나왔네요. 이유. 네. 일단 요 정도 되고요. 그래도 안 읽은 대로 한번 볼게요. 간략하게 빨리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You are usually slightly better at some skills. 어떤 기술에는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에 좀 더 많이 시간을 보냈으니까. 아마도 당신의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뛰어나고 충분히 열정적일 거래요. 그 영역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가능하대요. 당신이 특정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 키가 크다는 것과 같은, 그러면은 어떤 활동들에 더 뛰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키 큰 것과 관련 있는 게 농구죠. 그리고 어떤 경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요. 자신의 직업과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편견에 기초해서. 근데 그것들은 이제 유년기와 10대 시기죠. 이 결정이 삶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후 오랫동안. 여기 나왔네요. 어떤 경우든 제한된 경험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게 오랫동안 삶을 지배하게 되는데 잘못됐다는 거군요. 예. 답은 3번이네. 뭐 이유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제한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24번 갑니다. 제목도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를 보고 푼 다음에 안 풀리면은 가운데 부분을 보고 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다 보고 풀었습니다, 결국. 자, 보시면요. 동굴 미술을 이해할 때 인류학자들이 이거 anthropologist 참 많이 나오죠. 인류학자 살펴봤는데요. surviving은 살아남은이죠. 살아남은 수렵 채집 사회를 살펴봤대요. 이 사람들은 동굴 안에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요. 뭐 여기 산 피플이라고 센 쪽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네요. 자, 여기 포인트 뭡니까? 케이브 아트 있죠? 인류학자니까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케이브 아트는 동굴 안에 그 그림을 그리는 거네요. 동굴 벽화? 이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동굴 벽화가 어떻게 됐냐 보았더니, 끝에 가봤더니요. 이 인류학자 입장에서 보니까 먹을 동물들을 식별하고 관찰하는 것과 탈출할 동물들을 그렇죠. 먹을 동물들과 그런 벗어나는 동물들을 구별하고 관찰하는 것이 똑같은 과정으로 합쳐질 거래요. 동물을 보는데 인간과 같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요. 근데 그 의도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군요. 지금 끝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동굴 벽화의 이유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답을 고를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동굴 벽화의 이유가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케이브 페인팅스는 크리에이티비티는 아니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아니고 동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초기 인간 아니죠, 이거. 왜냐하면 센족은 초기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는 부족이니까요. 그리고 고난인데 초기 인간이 묘사된 게 아니죠. 지금 동물 얘기가 끝에 나왔잖아요. 3번 아니고. 그리고 4번은 shamanistic culture. 여기 보면은 ancestors. 지금 동물 얘기는 아니잖아요. 4번도 아니겠네. 5번은요. 동물을 모방하는 의식. 그리고 의식과 동굴 벽화를 이해하는 거. 이거는 괜찮죠. 세모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세모로 했냐면 5번이 답이라는 정보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모로 했고, 하지만 1, 2, 3, 4는 오답인 게 분명해요. 그래서 문제는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확신이 좀 그렇게 100%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나머지를 다 봤습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자, 그럼 보시면요. 센족을 연구했던 인류학자들을 황홀하게 하기 시작한 게 그 센족이 사냥한 동물들을 그 자세히 모방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사냥꾼들이 동물이 되었대요. 유추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희생양이, 그러니까 자기가 잡은 동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추하기 위해서 동물을 모방을 했대요. 이게 의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센족이 과호흡과 리듬이 있는 동작을 사용을 했고요. To create states of altered consciousness.
바뀐 의식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as part of a shamanistic culture. 여기 나왔네요. 샤머니즘의 문화의 일부로. 야, 이거 좀 무섭겠다. 리추얼 나왔고요. 센족이 동물의 일부가 되는 그런 의식을 했군요. 이건 무섭겠네요. 이런 의식이 있으면. 제가 구글링 해보니까 이미지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답은 5번이네요. 동물을 모방한 의식이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동굴 벽화를 이해하는 거죠. 답은 5번. 제가 지금 어떤 특정 문화를 무시하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29번 가볼게요. 29번은 제가 이미 영상 찍었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는 어디를 봐야 되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법 문제는 어법이 있는 부분을 보면 됩니다. 가장 안전하게는 문장을 다 보는 건데 여러분이 숙달이 되면 문장을 다 안 봐도 풀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 띄워놓은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30번으로 갑니다. 문맥상 낱말이고요. 이거는 전부 다 봐야죠. 자, 보실게요. 음악 공연자들과 그 노조가 최초의 그런 녹음기를 인식하지 않았대요. 자기의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요. 왜냐하면 그 녹음이 별로 품질이 좋지 않았어요. 음질이 좋지 않아서요. 일단 여기 기준 나오죠? 뭐가 나왔습니까? 녹음기 나왔고, 근데 이게 얼리네요, 얼리. 위협이 되지 않았다. 2부에서 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시간이 초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시간이 중기가 되거나 후기가 되거나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떻게 바뀌나 이걸 보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It was not long before. 곧 뭐뭐하게 됐는데 음악가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대요. 인기 있는 음악가들이나 노래의 녹음이 현장에서 연주하는 음악의 요구를 깎아내리진 않을까 의아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이 녹음 때문에 음반 때문에 내가 생계가 지장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음악인들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풀면 undermine the demand라고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뭐하고 이어져요? 앞에 나와 있는 as a threat하고 이어지는 거죠. 초기 음악인들이 그 레코딩을 이런 식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1번 맞고요. 하지만 한동안 그런 음반으로 되어 음반 음악은 너무 조잡해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런 상업 장소에서 연주가 되고 어떤 몇몇 공연자들에게 자신의 수입을 보충할 방법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요. supplement their income은 주체가 뭡니까? 주체가 레코딩이죠. 레코딩 뮤직.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음악가들에게 음반은 자기가 공연하지 못할 때도 수입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됐겠죠. 그러니까 서플리먼트 맞고요. 서플리먼트는 보충하다
란 뜻입니다. 이거 단어 뜻을 모르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자, 추가하면 여기 추가라고 나오니까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음반의 초기 시기에, 초기 음반 시기에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얼리고 초기 얘기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라디오 방송국이 더 좋아했어요. 자기 프로그램에 현장에서 직접 연주하는 음악인들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긴 근거가 나왔죠. 자, 얼리에요, 얼리. Early days of recording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때는 위협이 되지 않았던 시대죠.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조잡했으니까. 너무 조잡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라이브 음악가들을 더 좋아했겠죠. 3번도 맞아요. 자, 다음요. 그 라이브 공연에서의 소리가 음질이 더 좋았고요. 이 시대의 방송국은 음반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방송업자들이 노조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노조의 요구는 뻔하죠. 뭐 고용 안정과 임금을 잘 주는 거. 네. 왜냐하면 음반을 대안적인 사용이, 그러니까 대신 음반을 사용하는 게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레코딩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노조의 요구는, 이 노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라이브 공연하는 음악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네. accepted겠죠. accepted. 저는 어휘 문제는 끝까지 보고 다 풉니다. 이게 불안불안해요. 어휘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다 보고 풀어요. 그냥 볼게요. 자, 그들이 노력을 했는데 뭐 이런 orchestras, bands and vocalist는 뭡니까? 뮤지션이죠. 라이브 뮤지션. 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연할 이런 음악인들을 고용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균형이 있었어요. 그 라이브 음악과 기술 사이에 초기의 혁신 시대에는. 그런데 점점 전기 electric recording, 전기 음반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균형이 곧 바뀌었습니다. 이거 맞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electric recording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한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밸런스는 기술이 조잡해서 생기게 된 균형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발전하니까 균형이 바뀌었다. 좋게 말해서 바뀐 거고 균형이 깨진 거죠.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 자, 이제 다음 영상입니다.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